네, 제가 연설을 하는 중에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바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대한민국이 살고 바꿔야 중랑이 삽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사라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에 9회 말 역전이 있다면 선거의 역전의 대명사 김종인 박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종인을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종인. 자 여러분 필승의 합창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량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이곳 중량구에서 출마하신 윤상일 후보와 김상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4월 15일 이 두 분을 꼭 당선시켜 줄 거죠? 저는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러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겪고 있어요. 맞죠? 이런 나라를 두 번 다시 겪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장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 총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책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에서 느끼시는 경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생활이 나아지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게 뭡니까?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서 국민에게 홍보를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판 설명이 한두 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황판이 사라져 가지고 이제는 상황판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장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과 몰락만을 가져온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적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지금 위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 시스템은 어떻겠어요? 소득이 없어지고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사태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못 참겠다. 이제는 갈아보자. 이것을 이번 4.15 총선의 선거곡으로 외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은 이제 경제 코로나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IMF 사태보다 삶이 더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불안, 이 불안에서 국민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번 4월 15일이 여러분들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그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량 가불구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이신 두 분을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시면은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서부터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서,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4월 15일 날 총선 결과가 미래통합당의 과반수 의석이라고 나오면은 그 이튿날서부터 잘못을 시인을 하고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네들 생존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4년 동안 참다 못하면은 선거로다가 그 국민을 심판을 해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서울시 시민들의 성숙한 선거의식을 갖다가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정치의 변화는 서울시 국민들이 보여준 투표의 결과가 결국 가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이 87년서부터 민주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87년에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것은 85년 선거에서 서울시 유권자들이 당시의 집권당에 대해서 결정적인 투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시면은 그 순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실정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투표를 잘못해서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졌을 적에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렇게 투표를 했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후회하시면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그런 룰을 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는 서울시 유권자들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제가 서울시 유권자들을 믿습니다. 최근에 뭐 여론조사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말을 계기해서 서울시 유권자들이 마음을 다 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 성서에서 이 문재인 정부를 한번 심판을 하자. 그래야만이 소상공인이 살고 자영업자가 살고 이 서민의 경제가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서민의 경제가 무너지면은 자동적으로 한국 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제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여기 출마하신 두 분의 후보자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주자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사마 의원님 그리고 인사갈 의원님이 우리 중량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 받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